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보내주신 그 운동 능력 향상 관련 자료들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게 단순히 뭐 더 무겁게 들고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거죠. 그렇죠. 잠재력을 어떻게 진짜 끌어낼 거냐, 그 문제니까요. 네, 특히 그 트라이페이직 트레이닝이라는 개념, 이게 핵심인 것 같은데 이걸 중심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죠. 준비되셨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그 자료에서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모든 움직임이 사실은 세 단계다. 이 트라이페이직 개념인데요. 아, 네. 아주 중요합니다. 보통은 그냥 미는 거, 마지막 힘쓰는 거에만 집중하잖아요, 우리가. 맞아요. 단축성 단계만 생각하기 쉬운데, 근데 자료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네. 그 전에 두 단계가 더 있다는 거죠. 1. 근육이 늘어나면서 힘을 흡수하는 단계, 신장성. 아, 브레이크 거는 느낌인가요? 그렇죠. 제동. 그리고 2. 그 힘을 잠깐 딱 잡아서 전환하는, 등척성 단계. 멈춤. 네, 순간적인 멈춤. 그리고 마지막 3. 이 힘을 빵 터트리는 단축성 단계. 이렇게 셋으로 나뉘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흔히 마지막만 보지만 자료에선 이 신장성, 그러니까 버티는 힘이랑 등척성, 전환하는 능력을 키우는 게 폭발적인 파워의 핵심이라고 강조해요. 정말요? 네, 실험 결과도 있잖아요. 똑같은 힘을 내도 신장성 능력이 좋은 선수가 파워는 훨씬 높게 나온다는 거. 아, 제동이랑 전환이 빨라야 진짜 폭발력이 나오는 거군요. 신기하네요. 그렇죠. 핵심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 셀리에의 일반 적응 증후군, GAS 이론으로 설명하는데요. 아, 네. 들어봤어요? 후련이라는 스트레스가 몸에 딱 오면 일종의 경고 신호죠. 알람 단계. 네. 그럼 몸이 여기에 저항하면서 적응하고 강해지는 거예요. 저항 단계. 네. 여기까지는 좋은 건데. 그쵸. 근데 계획 없이 너무 과도한 스트레스만 계속 주면 이 저항 단계를 넘어서 탈진 단계로 가버리는 거죠. 이게 과훈련 상태. 아, 오히려 안 좋아지는군요. 네. 근데 계획된 스트레스, 그러니까 일부러 좀 강하게 몰아붙이는 오버리칭을 한 다음에 충분히 쉬어주면, 회복 시간을 주면? 네. 그러면 오히려 몸이 초과 회복을 하면서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 불가리아 역도팀 성공 비결도 사실 이런 고강도 스트레스랑 회복을 정말 잘 관리했기 때문이거든요. 아, 그냥 무작정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정교한 계산이 필요하군요. 맞습니다. 근본적으로 달라요. 아, 이제 스트레스랑 회복 원리를 아니까 왜 그 체계적인 훈련 계획, 주기화가 필요한지 알겠네요. 네, 그쵸. 자료에서 나온 블록 시스템이라는 건 그럼 이런 원리를 어떻게 적용한 모델인가요? 블록 시스템은 특정 능력을 한 번에 확 몰아서 집중적으로 훈련하는 방식이에요. 집중 훈련. 네, 크게 보면 세 단계인데 첫 번째는 축적 단계. 예를 들어 최대 근력 같은 특정 능력을 아주 높게 끌어올리는 거죠. 네. 그 다음엔 변원 단계. 이 축적된 능력을 다른 능력, 예를 들면 파워 같은 걸로 바꾸는 거예요. 아, 전환시키는군요. 네. 그리고 마지막이 실현 단계. 이걸 실제 경기력으로 딱 나타나게 하는 거죠. 시합에 맞춰서.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그 잔여 효과라는 개념이에요. 훈련 효과가 얼마나 지속되느냐 하는 건데 이게 능력마다 다 달라요. 아, 효과 지속 시간이 다르다. 네. 예를 들면 최대 근력은 한 30일 정도 가는데 무산소성 지구력 같은 건 한 18일? 뭐 이 정도거든요. 오, 생각보다 차이가 크네요. 그렇죠. 그래서 블록 시스템은 이 다른 잔여 효과 기간들을 다 계산해요. 정교하게. 그래서 목표 시점에 여러 능력들이 동시에 최고조에 딱 도달하게끔 설계하는 거죠. 와, 이건 그냥 훈련 나누는 수준이 아니라 무슨 퍼즐 맞추기라네요. 각 효과가 사라지기 전에 다음 블록으로 넘어가고 대단한데요? 네, 아주 정교한 접근법이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특수성 원칙. 이것도 중요해 보이는데요. 일반적인 근력 운동, 예를 들면 뭐 벤치프레스 같은 거요. 이게 항상 경기력으로 이어지진 않는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특히 선수 레벨이 올라갈수록 더 그렇다고요. 왜 그런 걸까요? 그 본다르척 연구가 이걸 잘 보여주는데요. 훈련 초기에는 뭐랄까 일반적인 근력 운동도 전반적인 능력 향상에 도움이 돼요. 그냥 몸 자체가 강해지니까. 네, 기본 체력이 좋아지니까요. 그렇죠. 근데 선수가 점점 엘리트 수준으로 가면 실제 경기 동작이랑 좀 동떨어진 일반 운동의 효과는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효과 전이가 잘 안 된다. 네, 맞아요. 오히려 경기 동작 그 자체나 아니면 그거랑 아주 비슷한 형태의 훈련, 그러니까 특수성 높은 훈련이 훨씬 중요해지는 거죠. 아, 그래서 자료에 나온
그 AFSM 훈련 같은 게 있군요. 네, Accelerated Force Specific Method. 대표적인 예죠. 비교적 가벼운 무게, 한 원RM의 25에서 55% 정도. 이걸 실제 경기 속도랑 비슷하게 아주 빠르게 움직이는 거예요. 가볍게 근데 빠르게. 네, 이걸 했더니 엘리트 하키 선수들 스케이팅이 더 빨라지고 강해졌다는 사례가 나오죠. 결국 힘을 기르는 방식 자체가 실제 경기에서 힘을 쓰는 방식이랑 비슷해야 효과가 제대로 전달된다는 의미예요. 그렇군요. 뭐 발목 복합체 강화 같은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써야 힘 전달이 잘 된다는 지적도 같은 맥락이고요. 아, 정말 깊네요. 자, 그럼 오늘 쭉 살펴본 내용들을 한번 종합해 보면요. 결국 운동 능력 향상의 핵심은 단순히 세게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렇죠. 1. 그 움직임의 세 단계, 트라이페이직을 다 이해하고 각각을 훈련해야 하고 신장성, 등척성, 단축성 다요. 네. 2. 그리고 스트레스와 회복의 원리, GAS를 알아서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계획적인 스트레스와 회복. 3. 이걸 또 장기적인 계획, 주기화나 블록 시스템에 잘 녹여내고 잔여 효과까지 고려해서요. 네, 타이밍이 중요하죠. 4. 마지막으로는 결국 실제 경기랑 가장 유사한 방식, 특수성 높은 훈련, 뭐 AFSM 같은 걸로 그 효과를 경기력으로 끄집어내야 한다. 그렇죠. 전이가 잘 되도록. 이 모든 게 다 맞물려 돌아가야 최고의 퍼포먼스가 나온다. 이런 이야기군요. 이야, 정말 체계적이네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훈련하는지 그 방법만 아는 걸 넘어서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그 원리를 이해하는 게 핵심입니다. 아, 원리 이해. 네. 신장성, 등척성, 단축성의 역할이 뭔지, 몸이 스트레스에 어떻게 반응하고 적응하는지, 훈련 효과는 얼마나 지속되고 어떻게 다른 능력으로 전환되는지 이런 걸 다 통합적으로 이해해야만 정말 당신의 목표에 딱 맞는 가장 효과적인 훈련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겁니다. 스스로 설계하고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오늘 나눈 이 이야기들이 당신의 운동 목표 달성에 좀 새로운 관점, 어떤 영감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네요. 근데 문득 드는 생각인데 이런 원리들 있잖아요. 스트레스 관리, 단계적인 접근, 또 특수성. 이게 비단 운동뿐 아니라 뭐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아니면 인생의 다른 목표를 이뤄나가는 과정에도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오, 좋은 지적이시네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